예, 반갑습니다. 시공박의 세금 상식 황광석입니다. 오늘은 그 2026년 5월 9일 이후에 그 과세되는 그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그 유예되어 왔던 그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왔던 그 조정 지역 내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규정이 사실상 5월 9일 날 종료가 됩니다. 그에 따라서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금 폭탄이 사실상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행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그 45%를 적용하고 있는데, 유예 규정이 종료되고 나면은 사실상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%, 그 3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30%를 그 일반 세율에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약 3분의 2 정도가 과세가 될 건데요. 사실상 이는 그 부동산 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한 그 조세 정책인데, 사실상 그 일정 기간 그 유예되었는데 그 천정 그 부지로 오르는 그 집값을 사실상 안정시키기 위한 그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 구시청 그 안내를 보면은 그 조정 지역 내 그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반드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소재의 주택은 그 4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받고 반드시 그 등기를 완료해야 그 유예 규정을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, 그 외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받고 등기를 완료해야 그 일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2026년 5월 9일 중과유예 규정이 그 종료됨에 따라서 조정 지역 내에 그 다주택자가 1주택을 그 양도하는 경우에 사실상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, 장특 공제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양도 차익이 뭐 한 30억이라고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게 양도 차익 30억에 대한 사실상 그 중과유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 한 9억 얼마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은, 중과유예 규정이 그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약 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,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을 넘게 그 세금을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그 세금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양도차익이 30억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뭐 본인 그 소득은 한 10억 정도, 나머지 한 20억 가까이는 정부, 즉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, 만일에 그 조정 지역 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물론 뭐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양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 규정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사실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팔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양도를 해서 구시서에 발표한 내용대로 서울 송파 4개 지역은 4개월 이내에 그 잔금을 받고 등기를 완료하면은 유예 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그 외 조정 지역은 뭐 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완료하면은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고 구시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만일에 그 양도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그
세법의 어떤 적용 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지금까지 성실납세를 꿈꾸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